이번 사연은 어릴 적 집 나간 엄마가 이제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길래 쌍욕을 하고 내쫓았다는 따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5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어릴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바람을 피우셨었고요. 엄마는 가출을 해서 연락이 끊긴 적도 2번 정도 있었어요. 부부싸움 하실 때 살림을 부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이웃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에 저와 동생은 작은 방에 숨어 숨죽이고 울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엄마가 집에서 살림도 하시고 같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림은 제가 도맡아 했고 아빠는 돈 벌러 지방에 내려가 계실 때가 많았는데요. 어쩌다 올라오시면 아빠 친구분이라며 여자분이랑 같이 집에 오셔서 자고 가셨어요. 나중에는 아예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는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동생과 반지하 방을 얻어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고3 때 야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남자가 따라왔다며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동생이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골목길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렸는데 진짜 동생 뒤에서 후드를 눌러 쓴 남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동생을 불러 얼른 집으로 같이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 모르는 남자가 저기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왜 도망가신 거예요? 저보고 도망가신 거예요? 라면서 문 앞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뭐라고 짓거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오기 전에 이상한 남자는 돌아갔고요. 저와 여동생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그날 이후 자주 저희 집에 머물다 가면서 직장 동료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집에 드나들어서 그랬는지 이상한 남자가 뒤쫓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남친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한 회사 직원이었는데요.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회사 식당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찍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대시를 했어요. 우리 땡땡이 많이 먹어. 그래야 얼른 크지. 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농담을 건네곤 했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가 주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에 별 뜻이 없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사귀게 되었던 거죠. 남친도 제 가정 환경을 모른 것도 아니었고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유를 알았기에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여동생이 대학에 가면서 기숙사로 들어갔고 저는 남친의 도움을 받아 주택가 다세대 주택 2층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반지하에 여자가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남친이 저를 걱정해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이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는데요. 남친이 제가 위험한 곳에 사니 오히려 자기가 밤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꼭 갚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전세금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나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고 살았는데 둘 다 성인이 된 후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였어요. 저랑 동생이 상주를 맡아 단촐하게 하루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남친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장례 절차와 채무 변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처리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하고도 연락이 닿았는데 2년 전에 아빠와 이혼을 하셨다고 말하며 아빠하고는 남남인데 물려줄 돈이 있는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돌아가시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네요. 어릴 때는 차라리 아빠가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도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남이었던 남친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남친과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 본격적으로 남친과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 달리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시어머님은 점을 보러 자주 다니셨는데 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무조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라고 했대요. 하려고 하는 일 막지 말라고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열이면 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님도 남편이 하는 일에는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늦도록 장가를 안 가는 아들이 걱정되기는 했는데 저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군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니 결혼식이 문제였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말이 상처가 돼서 결혼식에 모시고 싶지 않았는데요. 시댁에 혼주석 없이 결혼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싫다고 하시면 대행 알바라도 써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3남매 중 차남이며 막내였기에 결혼식에 오실 손님이 많지 않다고 했고 남편이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하고 시댁 어른 혼주석만 마련하는 등 배려를 해주는 덕분에 조촐하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살던 빌라 전세와 시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약간의 대출을 받고 서울 외곽에 24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회사까지 전철로만 40분 정도 걸렸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만족에 힘든 줄도 모르고 출퇴근했어요. 거리가 먼 만큼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전철을 탔고요. 남편은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전날 밤에 반찬을 해놓으면 알아서 차려 먹었고 남편이 일어나서 밥 먹는 동안 씻고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만나러 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이혼도 하고 저희와 연락도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외롭다고 연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한 번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동생과 시간을 맞춰 같이 만났는데 그래도 피부치라는 게 뗄 수가 없는 건지 그동안 외면받고 자랐는데도 엄마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쌓았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라도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 과거는 잊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시더군요. 하지만 여동생은 엄마를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린다며 자기한테 엄마는 없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대놓고 막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엄만데 모질게 내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는 그 이후로도 전화를 자주 하시면서 제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었다며 가져다 주신다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신 김에 2, 3일씩 주무시고 가셨고요. 나중에는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셔서 낮잠을 자고 계시기도 하고 퇴근할 때 뭐 사오라고 이것저것 주문하시기도 했어요. 난데없이 장모님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저도 엄마가 불편했죠. 그래도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니 서로 눈치도 보셨는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 저한테 막대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저한테 남편 반찬이 부실하다느니 아이 낳으면 누가 키울 거냐느니 나한테 양육비 300만 원만 주면 잘 돌봐주겠다느니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한테도 화장실 변기 사용이나 빨래 벗어놓는 것 등에 대해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연락해서 언니 집에 와 있으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 너도 이제 밥벌이하니 이제라도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엄마가 계실 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동생은 외향적이며 괄괄한 성격을 가졌거든요. 동대문에 쇼핑을 하러 가면 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서글서글하게 말하며 가격 흥정하기 일쑤였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덤으로 꼭 뭘 얻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는데 저와는 많이 다른 성격이에요. 동생은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보더니 이보세요. 이제 와서 왜 엄마 노릇이에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여태 모른 척하고 살다가 아쉬울 때 찾아와서 엄마 놀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대학 입시 치를 때도 언니가 엄마 역할 다 해줬어. 당신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잖아. 나왔다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주장하는 거야? 한 번 더 연락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왜 우리 언니 괴롭혀? 언니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자꾸 와서 궁뎅이 붙이고 있어? 왜 언니랑 형부 불편하게 하냐고. 왜 염치 없이 들러붙을 생각하는 거야? 당신 거지지? 언니한테 싸구려 반찬이나 해주고 돈 뜯으려고 온 거 맞지? 그 지짓 그만해. 이런 말로 소리 지르며 어깨를 팍 밀치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이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동생이 큰 소리로 나가라고 막무가내로 엄마를 내쫓았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동생이 해주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한 말이 바로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했었을 연민이 들기도 했고, 우리를 버리고 모른 척 살았던 세월에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에게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는데요. 그날 여동생하고 밤 늦게까지 어릴 적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지만 다음날 엄마한테 온 전화를 받고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제 어깨 밀치고 부딪힌 게 너무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 진단서도 떼놨어. 치료비 좀 대줘야겠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침 맞아야 한다더라. 그리고 엄마가 알아보니 내가 너희 아빠랑 이혼을 했더라도 부양 의무가 있대. 같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부양해야 하니 매달 50만 원씩 돈을 보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동생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 연락하니 완전 미친년이네. 또라이 같으니라고. 언니 받아주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친족 간의 부양 의무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0만 원씩 매달 계좌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동안 우리를 방치하고 모른 척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도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돈 10만 원? 그깟 돈으로 나더러 뭐하라고? 구멍가게 가서 껌이나 사 먹으라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니년들이 10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줄 알아? 10만 원만 보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라며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적반하장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엄마는 저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이라며 욕을 해댔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해 놓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할 시기에 엄마한테 그런 쌍욕을 들으니 저도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동생에게도 전화해서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랑 동생은 통화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부양 의무는 면치 못하더라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가족관계부 같은 서류 열람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더군요. 저희는 엄마가 욕설을 한 것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거를 모을 거고요.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어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놔도 연민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깔끔하게 잘라내고 새로 태어날 아이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란 사람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네요. 그런 쓰레기한테 욕 한마디 하지 않은 쓰니님이 인격자란 생각이 듭니다. 부양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